우리 몸의 총 철분량은 평균적으로 약 3 내지 5g, 즉 한 4g 정도 존재하고요. 그 중에 3분의 2 정도가 헤모글로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철로 페리틴과 헤모시드린 형태로 간 비장 골수에 한 20% 정도 존재합니다. 그 외에 근육 마이오글로빈, 다양한 효소 구성 성분으로 한 15% 가까이 존재하고, 그 외에 미량으로 혈액 내에 트랜스페린에 붙어서 운반되는 철인 운반철이 이 정도 3 내지 4mg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운반철은 하루에 6 내지 8회 정도 회전을 하면서 우리 조직에 총 하루에 20 내지 24mg의 철분을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약 1 내지 2mg 정도가 피부 및 점막의 상피세포 탈락, 또 땀, 소변, 담즙, 대변, 또 출혈 등의 요인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소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철은 이렇게 철저하게 재활용이 되는데 그 와중에 소량 1, 2mg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이 없어지는 양인 1 내지 2mg을 보충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이 흡수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우리가 철분을 섭취하게 되면 철분에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것이 동물성 햄철인 이가철하고 식물성 비햄철인 삼가철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서 철이 흡수가 되려면 이가철의 형태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삼가철은 위산에 의해서 용해가 일단 돼서 흡수하기 좋게 만들어지고, 이 아스코르빈산, 비타민 C에 의해서 이가철로 환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망가지지 않도록 구조를 유지시켜 줍니다. 비타민 C가. 그래서 철분을 섭취할 때 비타민 C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율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처치가 끝난 철들이 12장 제준놈의 상부에 도달하게 되면 삼가철 형태로 들어온 것은 DCYTB라는 효소, 듀오데날 사이토크롬 B라는 효소에 의해서 일단 이가철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가철이 되면 DMT1이라는 효소 통로에 의해서 장세포 내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가철이 주된 성분인 햄철은 HCP1이라는 통로 단백질에 의해서 세포 내로 들어와 가지고 햄산화 효소에 의해서 철과 프로토폴핀으로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장세포로 철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가철 형태로. 이것이 들어온 철은 페리틴, 저장 형태인 페리틴으로 저장되거나 필요한 곳으로 운반하기 위해서는 페로포르틴이라는 통로 단백질을 통해서 나와가지고 혈관으로 들어가서 공급이 되는 거죠. 그때 이 페로포르틴을 여닫고 철분량을 조절하는 것이 헵시딘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헵시딘 단백질은 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우리 몸의 유일한 철 추출 통로인 페로포르틴 FPN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철분량이 조절이 되고요. 그때 또 나온 이가는 움직이려면 다시 삼가로 변형이 돼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헤파에스틴이라는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해서 삼가 형태로 바뀐 철은 우리 혈액 속에 운반체인 트랜스페린에 붙어서 우리 몸 각 세포 필요로 하는 곳에 수용체, 트랜스페린 수용체로 전달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트랜스페린에 의해서 전달된 철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 아연 서큘레이션, 순환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랜스페린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바이로브드 글라이코프로테인이다. 즉 이엽성 당단백질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철이 하나 붙을 수도 있고 2개 붙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노페릭, 다이페릭 형태로 다니게 되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조직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약 3분의 2 정도는 이 골수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 거죠. 단백질이 아니라 RBC. 그러면 트랜스페린 리셉터, 각 세포에 이 트랜스페린 리셉터가 있는데 근데 거기 가서 부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착을 하면 엔도사이토시스, 즉 세포 내부 내재화에 의해서 엔도점 형태로 만들어지면 이 결합체가 엔도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엔도점 내에 산성 환경에 의해서 이 철 성분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이 엔도점 막에 존재하는 역시 DMT1, 아까 우리가 장세포에서 흡수할 때 그 필요한 통로였던 이것에 의해서 세포질로 철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합체, 트랜스페린 리셉터 복합체도 남아있게 되겠죠. 그래서 세포질로 나온 철은 아까 얘기한 듯이 각종 필요한 곳에 쓰이게 되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거는 아포페리틴이라는 단백질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페리틴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페리틴 저장이 되는데 페리틴이 저장이 되면 여기서 약간의 양이 혈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혈청 페리틴인데요. 우리가 저장철의 용량을 알 때 혈액 검사를 해서 검사하는 것이 바로 이 혈청 페리틴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상 더 많이 남는다 그러면 헤모시데린이라는 형태로 녹지 않는 형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철은 분해돼서 이렇게 쓰였는데 남아있던 트랜스페린하고 트랜스페린 수용체의 결합체, 복합체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도 이제 재활용이 되는데요. 일단 세포막으로 가서 트랜스페린 형태로 혈액 내로 빠져나오고 그 복합체는 수용체는 세포막에 남아있게 되겠죠. 근데 이 중에 일부가 빠져나와서 혈액 내에 존재하게 되는데 그게 솔루블 트랜스페린 리셉터 프로테인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트랜스페린은 철을 다시 운반하는 운반체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노후화된 철, 즉 RBC라든가 깨진 마이오글로불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노후화된 것에서 나온 철들은 이 세막 내피계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에티킬로 엔도델리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세막 내피계에서 이렇게 철을 다시 추출해서 그 세포의 페로포르틴, 철 추출 통로인 페로포르틴을 통해서 다시 혈액 내로 내보내서 이 트랜스페린에 붙여가지고 이용을 다시 재생을 시키는 거죠. 오늘은 철의 흡수와 순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 철결핍성 질환, 요걸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